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일리 추태인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쌍용자동차가 또 신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 쌍초의 효자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준중형이 아니죠, 소형 서브 컴팩트 SUV인 티볼리의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됐습니다. 쌍용차에서는 이 티볼리의 부분 변경 모델을 베리 뉴 티볼리라고 하고 있는데, 굳이 왜 베리뉴라고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싶어서 이렇게 차명을 정한 것 같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 바뀐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내외관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이 디자인 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앞에 보이는 컬러가 체리 레드라는 컬러거든요. 체리 레드 컬러와 이번에 이 플래티넘 그레이 두 가지 컬러가 부분 변경을 통해서 새롭게 이 두 가지 컬러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 체리 컬러 디자인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면부 보시면 딱 봐도 한눈에 봐도 티볼리 이미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티볼리와 비슷하긴 한데 조금은 더 이 신형 코란도에서 선보였던 이 디자인 정체성을 티볼리에 조금 더 담아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패밀리룩 디자인을 좀 더 정리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면부 보시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엠블럼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이 그릴 쪽 디테일이 좀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일자로 조금 약간은 더 슬림하게 일자로 뻗어 있는 형태에서 바로 헤드램프가 바로 맞닿는 형태였는데, 조금은 더 곡면에 어떤 이렇게 라운드 형태의 부드러운 느낌으로 가미가 됐습니다. 뭔가 이 크롬도 쌍용차에서 강조하는 이 날개를 형상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램프 변화도 조금 생겼는데요. 기존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나요? 이렇게 일자 사선으로 떨어지는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헤드램프가 약간은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에서 바로 일자로 떨어지는 그 라인뿐만 아니라 헤드램프가 기존에는 이렇게 헤드램프 상단이 라인이 이 끝으로 갈수록 보닛 위를 좀 파고드는 눈매가 좀 약간 치켜 올라가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부분 변경을 통해서 조금 더 좀 보완을 한 모습입니다. 라인을 치켜 올라갔던 라인을 조금은 정제된 라인으로 좀 내려놨고, 하단에도 조금 더 곡면의 어떤 이 부드러움과 입체적인 부분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만 보면 일단 신형 코란도의 어떤 디자인을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좀 안에 내부 그래픽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이 DRL입니다. 주간주행등. 이 상단에 기존 티볼리와 마찬가지로 상단에 주간주행등이 위치를 했는데, 기존 티볼리 같은 경우는 이 LED가 약간 좀 말들이 많았어요. 약간 중국차 같다, 너무 촌스럽게 이 이 LED가 이 조명이 하나하나 이렇게 박혀있는 모습이 좀 한편으로는 약간 좀 촌스러운 느낌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변경을 통해서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하게 세련된 느낌으로 변했죠. 전혀 이 촌스러운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 같은 경우는 헤드램프가 이 프로젝션 타입이었습니다. 이 원형 구 형태로 된 프로젝션 타입이 이 중앙에 위치했었는데, 내부 그래픽이 풀 LED 헤드램프로 바뀌면서 이렇게 반사되는 이 리플렉터 타입의 반사되는 LED 헤드램프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 확실히 헤드램프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제 차의 어떤 전면부 전체적인 인상이 확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 범퍼 쪽을 보시면 범퍼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헤드램프 바로 이 아래에 위치한 이 LED 3개의 LED 안개등이 또 눈에 띄는데, 이 부분도 신형 코란도에 처음으로 적용된 디자인 요소고요. 티볼리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부분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안개등을 배치했습니다. 이 안개등이 처음에는 이 코란도 봤을 때 약간 이 기아차의 아이스 큐브 있잖아요. 이 4개로 된 그런 느낌을 약간 모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고난도의 이 디자인 특징으로 새롭게 안착하고 이 티볼레도 적용함으로써 이 쌍용차의 새로운 어떤 이 안개등 디자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뭐 차후에 뭐 렉스턴 부분 변경이라든지 뭐 차후에 뭐 신차에도 이런 어떤 디자인 요소를 좀 공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또 범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 티볼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티볼리 아머도 그랬고요. 뭐 굉장히 작은 차체에도 좀 다부진 느낌? 좀 단단해 보이고 약간 좀 다부진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범퍼가 굉장히 좀 직선적이고 좀 입체적이긴 했지만 조금 조잡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형 티볼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정제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이 범퍼가 이렇게 아래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잖아요. 기존 같은 경우는 티볼리 아머에 보면 이렇게 이 범퍼 라인이 이렇게 X자 형태로 떨어지는 라인이 있었거든요. 아머 같은 경우. 네, 그 디자인도 물론 나쁘진 않았지만 조금 조잡해 보이긴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한 부분은 굉장히 좋게 보여지고요. 그 아래쪽에도 이 아래쪽에 크롬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줘서 좀 밋밋할 수 있는,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범퍼 하단부를 좀 포인트를 살렸습니다. 그 아래쪽은 네, 이렇게 가로바 세 줄의 이런 가로 윙 타입 가로바를 적용을 해서 깔끔한 이미지, 좀 더 와이드한 이미지를 강조했고, 네, 이 아랫부분은 네, 공기흡입구 에어 인테이크 홀은 다 뚫려 있습니다. 여기 부분도 보시면 네, 넘버 플레이트 위에도 다 뚫려 있어요. 보통은 물론 냉각을 위한 것도 있지만 보통 이런 차급에서는 또 이 끝에 이 가운데 부분은 좀 뚫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 끝 부분은 보통 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막아 놓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넓은 면적으로 막아 놓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렇게 다 뚫려져 있는 게 굉장히 좀 저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보시면 네, 양 옆은 막혀 있지만 가운데는 뚫려 있습니다. 네. 전면부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 예, 본인 라인도 살짝 바뀌었어요. 여기도 테일램프, 헤드램프가 좀 상단으로 치켜 올라가던 라인이 좀 내려오므로써 조금 더 이 측면에 캐릭터 라인, 팬더에 지나가는 캐릭터 라인이 보니까지 쭉쭉 연결되는, 예, 굉장히 좀 와이드하게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헤드램프는 전면부 이 정도로 살펴보고, 측면에서는 휠 디자인, 휠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뭐 16인치부터 18인치까지 뭐 새롭게 신규 디자인으로 적용이 됐고요. 이 사이드 스커트, 도어 하단의 사이드 스커트도 네, 굉장히 좀 깔끔하게 라인이 뒤로 리어 쪽으로 갈수록 좀 치켜 올라가는 라인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측면의 사이드 캐릭터 라인도 좀 뭔가 좀 더 과감해진 느낌이 들어요. 기존의 라인과는 동일하지만 이 C필러 아래쪽에 있는 테일램프가 연결돼서 이 숄더 라인이라고 하죠. 어깨 근육처럼 보이게 이 라인도 굉장히 좀 입체적이고 좀 볼드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특징적인 부분은 딱히 없어요. 뭐 측면은 크게 바뀐 건 없고, 후면부 보시면 뭐 영락없는 티볼리입니다. 뭐 솔직히 측면, 뭐 전면이 가장 많이 바뀌었고 측면이 좀 덜 바뀌긴 했지만 후면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이전 티볼리와 좀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한눈에 봤을 때는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디테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 테일램프죠. 테일램프 뭐 전반적인 이 아웃라인은 기존 티볼리와 동일한데 뭔가 입체적인 이 느낌, 조금 더 약간 입체적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부 그래픽이 바뀌었어요. 기존 내부 그래픽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새로운 이 티볼리 같은 경우는 네, 이 방향 지시등이 여기 상단에, 안쪽 상단에 위치해 있고 그 아래 바로 후진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 이 두 줄, 이 위에서 이 끝단 여기 보시나요? 네, 이 테일램프 여기 끝단에서 쭉 연결되는 이 Z자, J자 형태로 좀 보여지는 이 라인이 두 줄로 간접 발광이죠. 면 발광으로 이렇게 좀 적용이 됐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보통 이렇게 뭔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은은하게 좀 그라데이션 효과도 좀 보이고요. 약간 쌍용차도 램프 이 조명 기술이 조금 발달을 한 것 같아요. 네, 기존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픽이
이 한 줄이었거든요. 이 한 줄이었는데 두 줄로 최대한 좀 적용을 하면서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이 테일램프 안에 이 그래픽을 좀 뭔가 좀 더 좀 잘 활용한 듯한 꽉 차 보이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이거는 뭐 미등이고요. 이 두 줄은 미등이고 위 안에 보시면 지금 점등은 안 되어 있지만 LED 보이시나요? 이렇게 점점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8개의 이 브레이크 등이 또 안쪽에 잘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저 테일램프 그래픽 하나 바뀌었는데 차가 좀 이미지가 또 확 달라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이거 같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없던 이 디테일이거든요. 원래는 이전의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면으로 그냥 완만하게 깔끔하게 처리를 했었는데 이 신형 티볼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조금 약간 온폭 패인 듯한 이런 음각의 어떤 이 그래픽 디테일을 넣어서 조금 더 단단한 다부지고 좀 와이드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 부분도 좀 바뀌었어요. 보통 이 라인이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신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테일램프 아래까지 범퍼 아래 바깥으로 쭉 뻗어나가는 그래픽인데 이전 티볼리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이 없었습니다. 이전 티볼리는 이 테일게이트 이 하단 쪽에 있는 이 라인, 이 그래픽 라인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형태였거든요. 이 라인이 이렇게 쭉 아래쪽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인이 아래에 있었는데 이 뻗어나간 라인을 이 테일게이트와 테일램프 아래로 연결되는 디자인으로 좀 빼놓고 이 안쪽으로 테일게이트 안쪽으로 자칫 좀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이 면에 새로운 이런 어떤 디테일을 추가를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굉장히 디자인에 어떤 고심이 있지 않나, 많은 고심을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범퍼 디자인 뭐 이런 부분은 넘버 플레이트 쪽 부분은 뭐 크게 바뀐 건 없고요. 네, 이 아래쪽 디퓨저 부분도 디퓨저 부분에 살짝 변화를 줬습니다. 여기는 뭐 클래딩으로 검정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고요. 여전히 이 후방 안개등이죠. 후방 안개등은 센터에 범퍼 아래 하단의 센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리플렉터 반사판이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 쌍용차 베리뉴 티볼리의 인테리어로 들어왔습니다. 뭐 인테리어 들어왔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센터 페시아예요. 뭐 도어 트림 뭐 이런 부분은 기존 티볼리와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뭐 변속기 디자인도 기존에 있던 티볼리 아머와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뭐 지프렉스턴 출시된 이후에 뭐 아머 때도 같이 변경됐던 이 기어 노브 디자인이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진 점 없고요. 센터 페시아가 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이 계기판도 그렇고요. 먼저 이 계기판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아날로그였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이었는데 코란도에 새롭게 처음 적용했던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이 신형 이 베리뉴 티볼리에도 새롭게 좀 적용이 됐습니다. 보시면 진짜 지금 도어가 덜 닫혔다고 이렇게 좀 알림도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기존 티볼리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 아래쪽에 이 아래쪽을 좀 일직선으로 깎아놔서 약간 D컷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뭐 기존에 마찬가지로 실버 컬러가 아니라 유광 블랙으로 적용을 해서 뭔가 좀 더 반짝반짝거려서 그런지 좀 디테일한 느낌도 들고요. 근데 뭐 지문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취약하죠. 그리고 이 센터 페시아 보시면 여기도 가죽이 아니네요. 약간 가죽은 가죽인데 좀 딱딱한 느낌의 가죽이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레드 컬러 스티치를 넣어서 디테일을 좀 더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 디스플레이는 9인치입니다. 9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 양 옆에 좌우에 기존에 뭐 옛날 2000년대 초반, 중반 정도의 현대차가 좀 많이 썼었죠. 뭐 베라크루즈나 뭐 소나타 NF 이런 데 썼던 이 에어벤트가 양 옆에 이렇게 위치를 했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데 이번에 신형 베리뉴 티볼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에어벤트를 이 상단으로 빼놓고 뭔가 좀 이 콕핏 디자인
블레이즈 코핏 디자인을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코란도 때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 디자인인데, 뭐 부분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많은 변화를 이루진 못했지만 최대한 어떤 이 디자인의 어떤 이 방향성,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근데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무슨 이렇게 약간 방패 모양 같아요. 너무 생뚱맞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딱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 조금 아쉽긴 한데 너무 큰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칭찬할 만한 부분은 이전 티볼리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 하단에 버튼이, 물리적 버튼이 좀 굉장히 좀 조잡하게 나열되어 있었는데, 와, 이번에 이 신형 티볼리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보시면, 네, 이거 보이시나요? 뭐, 네, 와, 이 그래픽도 굉장히 좋네요. 이 버튼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 공조장치 버튼, 물리적인 버튼을 따로 빼놓고, 여기도 보시면, 네, 통풍 시트, 히팅 시트, 물리적 버튼을 빼놓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터치로 넣어놨어요. 이 디스플레이에 다 담아놨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다이얼로, 네, 온도 조절도, 네, 듀얼로 온도를 조절을 할 수 있네요. 개별적으로. 네,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 외에 아래쪽은 뭐 드라이브 모드. 그럼 드라이브 모드가 좀 굉장히 아래에 있네요. 이 부분은 주행하면서 이렇게 아래를 향하게 보는 건 조금,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보통 여기 보시면 여기 기어 노브 옆에 또 자리가 있고요. 뭐 여기 옆에도 이 부분은 뭐 사이드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좀 최대한 뭐 공간을 활용을 해서 좀 이 아래쪽에 뭔가 좀 배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조금 위치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가 이렇게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그 아래에는, 네, 12V 네, 파워 아울렛이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는 뭐 간단하게 수납 공간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컵홀더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굉장히 작아요. 컵홀더가 한눈에 봐도 굉장히 작습니다. 무슨 이 보통 국산차는 컵홀더가 굉장히 크잖아요. 뭐 500mm, 기본적으로 500mm를 최소한 넣을 수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500mm 뿐만 아니라 보통 저희가 커피 많이 사 먹잖아요. 커피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크기면. 보통 유럽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작게 놓는데, 뭐 푸조라든지 이런 차들도 굉장히 컵홀더가 작은데, 그 유럽 차 못지않게 컵홀더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네, 뭐 센터 콘솔은 뭐 크게 달라진 점 없고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 옆 부분도 좀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도 뭔가 가까이서 보시면 이게 뭔가 피라미드 형태의 어떤 뭐 기하학적인 삼각형 패턴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 안쪽은 이게 뭐 조명이 좀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뭔가 또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이게 좀 잡히나요? 이게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네, 레드 컬러, 여기 살짝 보이네요. 네, 레드 컬러로 살짝 또 포인트를 은은하게 줬습니다.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에어벤트예요. 에어벤트 위치가 너무 위쪽에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네, 너무 위에 있어요. 지금 얘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너무 이 에어벤트만 눈에 띄어서, 개인적으로 이 디스플레이를 위쪽으로 빼고 이 아래쪽에 에어벤트가 들어갔으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뭔가 시각적인 안정감과 좀 뭐 전체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밸런스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단에 배치했는지 모르겠네요. 뭐 코란도도 위쪽에 있거든요. 위쪽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에어벤트는 나중에 이번에 뭐 페이스리프트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풀체인지 되면 이렇게 에어벤트를 좀 아래쪽에 놓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 쌍용차 디자이너 분들이 좀 이 부분을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에어벤트는 아래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디스플레이를 위로 빼놓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인테리어는 이 정도로 바뀐 게 거의 답니다. 뭐 시트에 뭐 투톤, 이 버건디 컬러의 투톤으로 적용된 거, 이런 부분도 좀 새롭게 적용된 디자인이고, 그 외에는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뭐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센터페시아와 시트의 어떤 이 투톤 컬러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신형 티볼리 살펴보고 이제 곧 있으면 쌍용차 관계자가 나와서 이 신형 베리뉴 티볼리에 대한 어떤 이 상품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또 바로 이동을 해서 이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저의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쌍용자동차 마케팅팀에서 티볼리를 담당하고 있는 조현정 대리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가 엔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엔진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솔린과 디젤 엔진이 존재합니다. 네, 먼저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 터보 엔진이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전 기존 티볼리보다 훨씬 더 개선된 성능을 가지고 저희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운전을 하다 보면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능이 부족하다, 아니면 내가 방전대로 좀 잘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조금 불만을 제기해 주시는 고객들도 존재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1.5 터보 GDI 엔진 출시를 함으로써 이제 그런 이제 불만 사항들을 많이 이제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특히 도심 내에서 실주행 구간에 1500에서 4000 RPM 사이에서 이렇게 방전대로 조금 더 시원하게 나가게 되었으며, 실제 이 수치만을 비교해 보아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되었으며, 주요 경쟁사인 H사의 모델과 그 모델이 1.6 터보인데요. 그걸 동급 기준으로 1000cc당 토크를 비교해보면 티볼리가 그 모델 대비도 더 높은 토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젤 엔진도 똑같이 저희가 전에 티볼리 대비해서 훨씬 더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제 최고 출력과 토크도 많이 개선이 되고 1000cc당 토크도 경쟁사보다 우월하며, 그리고 여기 나온 토크 같은 경우는 공급 최고 수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행 환경에 적합한 이제 디젤 엔진이라서 조금 더 시원하게 주행하고 성능 중심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사는 고객들에게 추천해줄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안전성은 사고가 났을 때 고객을 얼마나 보호해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즘 세상의 안전이라 하면 사고가 사실 나지 않고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쌍용자동차의 최첨단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디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티볼리가 굉장히 많은 부각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왼쪽에 회색으로 있던 5개의 아이템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된 8개의 신규 아이템이 적용이 되면서 총 13개의 디컨트롤 시스템이 부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경쟁사랑 대비를 해도 월등하게 많은 개수이고요. 이제 실제로 운전을 할 때, 특히 여성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선을 변경할 때 좀 무섭다라는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내가 후진을 해야 되는데 뒤에 뭐가 있는지 좀 두려워서 이제 차를 실제로 구매를 하고도 좀 그냥 주차장에다 박아놓고 이제 운전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데 티볼리 같은 경우는 차선을 변경할 때 사각지대에 알림을 주고, 그리고 이제 후진을 할 때에도 후측방에서 장애물이 접근을 할 때 알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제동까지 걸어줘서 실제로 운전자가 더 쉽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저희가 다른 디컨트롤 사양이 많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디지털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월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출시를 했는데요. 먼저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베리뉴 티볼리나 9인치 내비게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급이랑 비교해서는 굉장히 와이드한 이제 내비게이션인데요. 일반 스마트 오디오를 적용을 했을 때도 동급보다 더 와이드한 8인치를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희가 최첨단 디지털 클러스터인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랑 적용을 함께 한다면 9인치 내비게이션과 같이 적용이 돼서 저희가 운전을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계기판에 이 내비게이션 맵이 연동이 되어서 더 쉽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트림을 3개를 가지고 티볼리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 티볼리의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딱 그 층에 맞게 4개의 트림으로 최적화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트림별로 각자의 목적이 이렇게 정해진 상태에서 저희가 타겟 고객을 정했고요.
V1에서 V7까지 총 4개의 트림을 각각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V의 V라는 거는 베리 티볼리의 티볼리라는 저희가 티볼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가장 기본 트림인 V1 트림을 보시면 SUV의 용도성을 기본적으로 원하는 고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트림이 이 V1 트림입니다. 그래서 뭐 시트 에어백이나 후방 감지 센서도 이번에 기본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슈퍼 비전 클러스터 같은 아이템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V3 트림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가격과 동시에 편의성까지 같이 보유를 하고 그런 걸 원하는 고객들에게 저희가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경쟁사 대비해도 저희가 오토라이트 컨트롤이나 레인 센싱 와이퍼 같은 기능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좀 이렇게 우월한 사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V5 트림 같은 경우에는 편의 사양과 스타일링, 그 동시에 두 가지의 니즈를 모두 충족하고 싶은 고객에게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트림인데요. 사실 여기 가격을 보시면 이 가격대가 이제 경쟁사랑 비교를 해보시면 보통 이 정도 가격대면 스타일링 하나만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편의 사양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티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격대에 편의 사양과 스타일링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서 경쟁사 대비 많이 이제 우월한 사양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급 트림인 V7 트림 같은 경우는 고급감을 중시하고 그리고 1, 2열 승객까지 모두 배려하고 싶은 고객을 위해서 저희가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출시하는 프라이스를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이제 기존 티볼리와 비교를 해보시면 저희가 정말 사양도 많이 개선이 됐고 가성비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20에서 50만 원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티볼리가 이번에도 또 한 번 대박을 쳤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베리뉴 티볼리의 이 외관과 인테리어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기존의 티볼리도 워낙 상품성이 뛰어났었고 뭐 물론 이제 현대차의 코나라든지 기아의 스토닉이라든지 등등 여러 경쟁 모델이 출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브 컴팩트 SUV, 소형 SUV 시장에서 아주 입지를 좀 굳건히 다진 그런 티볼리가 훨씬 더 상품성이 좋아져서 앞으로의 또 이 판매량과 또 향후의 어떤 이 판매량뿐만 아니라 기대치도 굉장히 좀 더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쌍용차가 이제 좀 뭔가 이 소형 SUV뿐만 아니라 제가 코란도에서도 느꼈지만 좀 더 뭔가 이 맛을 아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좀 마감을 해야 예쁘구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구나 하는 이런 어떤 방향성을 이제야 조금 캐치한 느낌이 좀 들고요. 진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변화가 이루어져서 네, 어떤 컬러들도 굉장히 다 예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투톤도 이쁘지만 저 화이트에 이 블랙 휠 이렇게 적용된 거, 저것도 굉장히 좀 예쁘게 보입니다. 저기도 보시면 데칼도 이렇게 막 들어가고 굉장히 좀 아이코닉한 이미지를 좀 강조를 한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